혼란스러웠던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마침내 타결되면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훌륭한 회의를 언급하며 무역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공언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끈질긴 주장과 담대한 요구가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영범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로 제한하고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이 금액은 우리 외환 시장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였기에 이는 명백히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 특별 만찬에서 우리는 오늘 한국과 엄청난 회의를 가졌으며 무역 협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초 이 거대한 딜의 타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으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는 말을 건넬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였다. 더욱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공감했다고 위성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달라는 당당한 요구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 증액을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핵 추진 잠수함 보유 허용을 요구하는 담대함을 보였다. 그동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하며 한국을 수세에 몰아넣으려고 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당당하게 원하는 바를 관철시켰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신금감 모형과 함께 한국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며 극진히 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쇠퇴했던 미국 조선업을 반드시 되살릴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끌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덜 뛰어난 인재를 원했지만 김정관 장관은 매우 강경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한국은 국익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의 대립적인 입장보다는 화해적인 접근 방식으로 한국과의 협상 마무리를 예고했다고 보도했으며,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미국은 한국과 결혼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앞으로의 무역 합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강경한 관세 협상 전략이 미국에 제대로 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극적인 성공과는 대비되게 일본은 굴욕적인 아첨 외교의 한파 속에서 만견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쇼만 연출한 후 실질적인 내용 없는 회담을 진행했고 원하는 것만 챙겨 떠났다는 비판이 일었다. 심지어 트럼프는 일본을 방문하여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찾아 YMCA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장병들과 셀카를 찍는 트럼프 댄싱 월드 투어체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 반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며 자찬하며 새 미일 황금 시대를 선언하는 데 주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에게 황금 골프공과 아베 전 총리의 골프채를 선물했으며 트럼프를 노벨상에 추천하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며 아첨 외교라고 꼬집었는데, 한일본 네티즌은 가자치구, 학살과 우크라이나 혼란을 촉발한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를 추천하는 것은 일본이 학살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요미우리 신문마저도 아첨 외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도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거칠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 외교는 약점만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미일 회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다수 빠졌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번 회담이 미국에게는 황금 시대일지 모르나 일본에게는 암흑 시대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가 아닌 미국 핵 항공모함에서 주일 미군을 찾은 행보는 논란의 중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국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미국 밖에 설치된 유일한 미 항공모함 모항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조지 워싱턴함에 올라 6천여 명의 장병 앞에서 연설했다. 일본 매체들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 외국 정상을 태우는 것이 이례적이며 항공모함 방문 역시
견고한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지통신은 트럼프의 연설이 자신이 주도한 분쟁 해결 실적을 자랑했을 뿐 미중 무역 마찰이나 남중국 해정세, 북한 핵 문제 등 정작 중요한 지역적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과거 아베 총리 시절에는 일본 자위대 호위함 위에서 행사를 가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군함 위에서 행사가 진행된 것은 일본이 중국과 대만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요미우리 TV 뉴스는 이 행보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주일 미군이 해낼 역할에 대한 짐을 일본이 지어주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 굴욕적인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자위대 의장대의 사열을 받을 때 연출되었다. 양국 국기 앞에서 이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장기를 휙 지나가 버리는 무례함을 보였고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벌린 채 놀라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일각에서는 성조기 앞에서는 군인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일장기에는 무심히 지나치는 이 장면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과 패전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아이러니하게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도요타가 100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트럼프는 이에 화답하며 도요타 차를 사라고 외쳤다. 도요타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역수입해 일본 판매망에서 판매하겠다는 놀라운 제안까지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으나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파국적인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일본 도티비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큰 걱정을 제기했다. 도요타 회장은 일본 국내 부품 공급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 등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강도의 요구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결국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던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에게 80조 원 규모의 투자, 농작물 및 방위 장비 구매 확대,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털렸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막을 내렸다. 한 일본 네티즌은 현 정부가 국가를 망신 주고 미국의 환심을 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 총리는 미국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격분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완전히 달랐다. 트럼프가 일본에서 도요타에 1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자랑했다고 한국 자동차 기업들을 긴장시켰지만 29일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도요타가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일본을 완전히 호구로 보고 강압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했던 트럼프의 외교술이 한국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를 고수했고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자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은 한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한국 상품을 사들이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8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방한 소식을 전했고 이는 반도체 업계와 한국 반도체 기업 간의 협업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 원전, 조선업 등 한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은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목표 주가를 5,000tum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에만 70% 가까이 상승하며 4,000선을 훌쩍 넘어섰는데 연초 이후 상승률은 글로벌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일본이 5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며 거의 강타당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끝까지 협상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차는 무역 합의 소식에 야간장에서 주가가 7% 8%까지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조선산업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이 시기에 한국은 일방적으로 내어준 일본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며 국익을 극대화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구한 공개 발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 한 국내 네티즌은 이 상황을 3,500억 달러씩이나 욕심내면 핵 내놔 라고 짧고 굵게 해석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과
미래를 향한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단판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굴욕적인 아첨 외교와 대비되는 한국의 강경 외교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깊고 흥미로운 웹소설 같은 현실 분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